수술을 받기 전에 재활치료를 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술을 받는 고령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의 성공 여부를 수술 기술이나 수술 후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을 받기 전부터 환자의 신체 기능을 높이는 수술 전 재활, 즉 프리해빌리테이션이 중요한 의료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술 전 재활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큰 신체적 스트레스를 환자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근력과 심폐기능을 높이고 필요에 따라 영양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함께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활을 수술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는 이러한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술은 우리 몸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치료입니다. 고령자는 젊은 사람에 비해 근육량과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부터 근력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떨어져 있다면 수술 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근육량 감소, 폐렴과 같은 합병증, 낙상이나 일상생활 기능 저하 등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 얼마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이 결정된 시점부터 환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전에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와카야마 현리비과대학의 수술 전 재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테레비 와카야마에에서 소개한 재활로 수술 전부터 신체 능력을 높이자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와카야마 현리비과대학 리하빌리테이션 의학 강좌의 코우다 켄 교수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와카야마 현리비과대학에서는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재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등을 착용한 환자도 상태를 확인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앉고 서고 걷는 훈련을 시행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한 환자에게는 발병 당일, 입원 당일부터 재활을 시작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암 등으로 수술이 예정된 환자 역시 수술 전부터 적극적으로 재활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을 취하는 것과 계속 누워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있으면 근육이 감소하고 관절이 굳는 것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저하, 순환기능 저하, 신체 활동 감소에 따른 여러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면 욕창이나 인지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허락한다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앉고 서고 걷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체력을 만들어 놓는다. 와카야마 현리비과대학에서는 수술이 결정된 환자 가운데 필요한 경우 수술 전에 재활을 시작합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환자의 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직전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재활을 위해 입원하여 일정 기간 체력 강화 훈련을 실시한 뒤 수술을 받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래에서 집에서도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입원 후에는 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근력과 심폐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침대에서 벗어나 일어나기, 걷기와 같은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즉 ADL 훈련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수술 전부터 몸을 준비해 놓으면 수술 후 신체 기능의 저하를 줄이고 회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원이 빨라지고 사회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할까? 그렇다면 수술 전 재활에서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프로그램에서는 스쿼트, 트레드밀, 핸드 에르고미터, 레그프레스 등의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카프레이즈라는 운동도 합니다.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면서 수술에 필요한 체력을 만들어갑니다. 와카야마 현리비과대학에서는 실제로 수술 전 재활과 심폐기능 강화 운동에 관한 연구도 진행해왔습니다. 수술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수술 전부터 재활을 실시하면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개된 자료에서는 수술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침대에서 앉기까지 걸리는 시간,
서기까지 걸리는 시간, 스스로 걷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다시 훈련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수술 전 재활을 실시한 그룹에서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체력 수준이 높은 환자일수록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는 수술 자체만큼이나 수술 전의 체력과 수술 후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핵심은 수술 후가 아니라 수술 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활이라고 하면 수술이 끝난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근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수술 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운동과 재활이 수술 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운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질환과 수술 종류, 현재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재활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술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잘 받는 것, 그리고 수술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한다면 수술 전 재활은 앞으로 고령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술 전에 재활을 한다는 개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